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2도 10369 판결 사건명 명예훼손 등 1.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위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17년 12월 11일 경에서 2018년 1월 24일 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갑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 선행 현수막, 현수막을 갑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5개 광고물법,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선행 사건,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년 8월 12일, 항소심에서 2021년 7월 9일 각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10월 28일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년 4월 9일 경에서 2019년 6월 11일 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각 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및 5개 광고물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명예훼손 및 5개 광고물법 위반의 점 각각에 관하여 선행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위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4도 19539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누설의 사전적 의미는 비밀이 새어나감 또는 그렇게 함이고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며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여 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의 문헌,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4도 20898 판결 사건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이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 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적극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 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제54조 제7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개발, 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 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주택정비법 규정의 문헌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 36 판결 사건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이기로 하는 위헌범이다. 그러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스토킹 처벌법이라 한다. 구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강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 9446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거래 방지법이라 한다. 마약거래 방지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 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